2차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북미 회담 재개 가능성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인 어제 그야말로 깜짝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소식 듣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이번 2차 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김정은 정부가 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벼랑끝 전술이 북한의 주특기와 전략적인 자산이었는데 오히려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것을 더 잘 구사해서 북한을 코너로 몰았기 때문에 북한은 낮은 자세를 취했고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10시에 직접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직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기보다는 준비가 안 됐다. 이것이 오히려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만 쓰셨거든요. 근데 CVID를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 하셨고 그 서울신문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연 설명할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지 않고 싱가포르의 실무진도 일주일 동안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 취소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 말씀이 맞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끝날 때까지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성과도 있긴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홍 의원님은 이번 회담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우 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 굉장히 위기, 자초될 위기에 있던 그 6.12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회복시킨 아주 큰 성과가 있었고 이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초기에 성사될 때까지는 남북미 채널이 일정 부분 그냥 갖는 효용성이 있었는데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임박해서 더 긴밀한 소통 구조가 필요한데 그런 효율적인 구조는 아직 못 갖추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밀접한 직접적 소통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더 강화시켰고 그런 실제 시스템으로 약간 변형이 됐다. 상당히 그런 소통 채널에 있어서 성과도 있었고 물론 아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네네. 좀 달리 보는 게 대통령께서 기자 문답에서 말씀하실 때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 비핵화 문제는 북미 타결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되는 합의가 중요하고 실제 실행 로드맵을 어떻게 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께서 미국을 대변해가지고 뭐 조율을 하고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네네. 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들 또 확대 회담에서 실무진들이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도 그런 입장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리고 북한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를 듣는 이야기 아마 거기에 중심을 뒀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워딩 자체를 갖다가 세세하게 네. 캐묻는 방식의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적으로 그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도 확인해 왔고 폼페이오도 확인해 왔고 우리도 확인해 왔는데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거론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은 좀 북한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 생각에는 그런 의지를 믿는 것은 정상끼리의 어떤 신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확인도 다시 재차 한번 한 것도 이제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전화위복이 됐다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직접적 소통 내지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죠. 펜스와 볼튼이 폼페이오에서 합의되는 그 구조보다는 좀 더 수위가 높은 얘기들이 자꾸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말대말 오해들이 쌓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층 불식시키면서 어떤 면에서는 향후 좀 더 체제 존중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더 한번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북미 회담이 취소될, 무산될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좀 주변국들의 의지를 좀 표명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요? 네네, 네. 남북 정상회담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근데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김계관 부상의 이 부드러운 편지를 환영하고 다시 북한과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결정이 미리 되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정상회담 취소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런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고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안 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회담도 물 건너간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전에 그 기자들에게 지금 북한 측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 말은 벌써 백악관에서 실무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제 신호를 먼저 보낸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불안해하는 과연 내가 핵무기를 내려놨을 때 체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에 기자들 앞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믿고 다시 한국 정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았다.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 부활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해석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김 위원장이 25일 오후에 네. 일체 형식 없이 만나자 이런 뜻을 먼저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아까 이제 봉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급한 거죠. 사실 네. 급한데 너무 냉각기를 길게 가지면은 거기에 갖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왜냐하면은 북한도 사실 내부적으로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알려놓은 상태고 뭐 들리는 소식 등 여러 채널에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냉각기 때문에 사실상 좌초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 처할 그 정치적 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설득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면서 빨리 신속하게 냉각기를 줄이고자 하는 아마 그런 목적이 강했을 거로 보고요. 실제 뭐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돼서 실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만약에 직접 담화를 통해서 김계관도 나왔지만 김계관은 뭐 바로 하자라는 그런 확답을 얻는 메시지 담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약에 담화를 해서 미국에게 뭔가 전달을 할 경우에는 그냥 공중의 메아리죠. 사실상 미국이 다 답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이제 소모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아예 그냥 남측에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이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바로 미국 측에 전달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날짜를 확정적으로 재확인받는 이 조율 절차를 바로 신속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큰 지금 다시 복귀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이제 실무진 간의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북미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아직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북한 측에 우리가 비핵화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취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오해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던 그런 식의 비핵화의 동의를 북한이 한다면은 이제 정상회담까지 이제 실무회담이 굉장히 물살을 타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군비 통제 수준에서 핵무기를 약간 미사일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체제 보장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김정은 위원장은 그 미국이 정의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들었다고 믿는 그런 형식의 비핵화를 할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셈입니다. 제가 사업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그 사업에 돈을 뜯길까 불안해서 계속 보장을 원하고 돈을 아직 묻질 않는다면은 제가 과연 그 사업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진행되면서 과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한 시일에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검증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그동안 생산 보유하고는 핵물질 그리고 무기 아니면 미사일 시설 등을 외부에 반출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실행을 하지 않는 한은 아직도 북한이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정상회담까지도 아직 암초가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 이 비핵화에 대한 접점 어떻게 좀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갈등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잘 풀릴 것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중간에 시행 차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자꾸 이제 그 CBID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를 너무 북미 정상회담 전에 굉장히 많은 것이 노출이 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북한으로 이어졌던 이 라인에서 조율된 구도가 분명히 있고 그 조율 구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한 바구니에 넣고 타결할 것인가에 대한 일단 타결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타결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냐의 문제인데 이 실행의 부분에서는 어떤 걸 먼저 선후차를 정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시한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대상과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인데 이건 한두 곳도 없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과정까지 하게 되면 수천 페이지에 아마 합의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수준에서 얘기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얼개를 잡고 간다라는 구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이 3,000페이지 정도, 6,000 페이지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원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한 10페이지 정도의 디테일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란 용도에 맞는 수준의 얼개만 갖고 가도 된다. 그래서 이후에 구체적인 아마 그 실행에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워킹그룹이 꾸려져서 실무그룹들이 꾸려져서 아마 설계를 할 수 있는 작업이 나올 테고 네. 그 북미 정상회담 내용에 전체적으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교환한다는 큰 틀의 우산이 씌워지고 그 밑에 어떤 방식으로 선후차를 갈지 시한은 대충 어느 정도 할지 대상은 어느 정도 할지를 가이드를 세우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첫 실행 조치 북한이 선제적으로 중대하게 취해야 될 어떤 선행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갖다가 1차적인 선행 조치부터 먼저 딱 명기를 하면은 네. 실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CBID에 관련된 사찰 검증까지 아주 그 포괄적인 이야기들은 사실상 실행그룹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6.12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이 정도의 합의는 이미 폼페이오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의제를 더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실무그룹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하면은 충분히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만큼은 된다라고 봅니다. 네, 체제 안전 보장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크게 이제 보통 5대 조건을 보통 얘기해 왔죠.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요번에 이제 미국에게 전달된 내용, 추론이 가능한 부분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미국에 전달한 내용은 중단 안 해도 된다. 다만 훈련의 성격과 규모를 바꿔달라. 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자산 전개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 했는데 원칙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2010년 7월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번에 전달되면서 전략자산 전개하는 거 좋다. 그러나 다만 최대한 우리를 위협하는 용도로 전개하지 말고 규모를 줄이고 또 가급적이면 핵을 탑재한 형태로 오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핵 정책 내에 선제 핵타격 대상으로 북한을 지정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불가침 형태로 좀 빼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평화협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5대 조건이고 네. 앞에 앞에 얘기한 세 덩어리가 군사적 위협 해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5가지가 체제 안전 보장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이 부분을 처음에 폼페이오가 1, 2차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듣고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부 웃으면서 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를 보여온 거고 그래서 회담에 대한 성공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친구 간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회담이다. 문 대통령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회담 어떤 정례화의 물꼬를 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아직도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 직접 소통해서 상대 의지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아침에. 두 번째는 그렇게 비핵화의 뜻이 북미가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하는 로드맵은 양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가 있다. 앞질러서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개최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 결과가 또 긍정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서 남북 정상이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이게 정례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또 정상회담이 자주 이루어진다고 꼭 긍정적인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북한의 입장을 계속 대한민국 정부가 대변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미북 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일인데도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약속을 어겨서 사태가 악화됐을 때 괜히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던 대한민국 정도 같이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정부가 책임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정상회담의 정례화라든지 그 횟수를 늘리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권 그 부장이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남측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얼굴 벌릴 별로 없을 것이다 얘기했고 그 태영호 공사의 국회 발언과 책 출판을 문제 삼고 유경식탁 조업원의 그 북한 송환도 다시 제기하고 또 김계관 최선희 부장이 굉장히 그 미국에 대해서 강한 그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어떤 것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이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정례화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아무튼 북미 회담 성사까지 실무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미팅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혹시 협상이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혹시 뭐 남은 변수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변수는 뭐 항상 있죠. 변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로가 좀 그 임박해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부분 내지는 그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 또 갈등의 요지가 있는 부분,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신중하게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부딪히는 부분보다는 전체적 얼개에서 큰 틀에서 부딪힐 만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부로 들어갈수록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일단 맞추는 작업들을 최종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폼페이오를 통해서 이미 상당 부분 조율된 부분이 있지만 네. 그 안에서 서로 아직 워딩이라든가 사용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레임들을 맞추는 작업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가급적이면은 이 국가 대 국가로서 동등하게 대등하게 협상을 한다. 또는 회담을 한다라는 것을 북한은 프레임하고 싶은 거군요. 기계 자체야. 근데 이제 볼턴이나든가 아니면 이제 그 펜스 부통령과 같은 발언들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또 상대국을 상당히 열등하게 좀 보이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걸 인식을 했을 거예요. 아마 북한도 과거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게 하듯이 노골적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한 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미국에게는 암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식했기 때문에 서로 좀 더 체제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가 대 국가라는 동등함을 갖고 회담에 임하겠다라는 정도만 조심을 하면은 네. 상당 부분 저는 그 정상회담 정도의 타결과 합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봉 의원님도 이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릴 때까지 어떤 앞으로의 과제, 변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엔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고 소임이 끝났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이 아직도 모호합니다. 그 비핵화에 관한 개념, 그 CBID는 꿈도 꾸지 말라는 그 외무성의 그 성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건 실무 협의에서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27자 노동신문에서 북미 회담을 먼저 요구한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마치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나선 것처럼 여론을 미국 언론들이 오도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담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또 기사를 실었거든요. 이 남북 정상회담 기사와 같이.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했던 그 비핵화를 하면은 미국이 경제적 그런 번영의 길로 북한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는 그 약속을 북한은 스스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바라고 있는 비핵화의 급부가 무엇인지를 북한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지 북한과 미국 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의 오해가 없이 정말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중국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지금 남북미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고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중국을 빼놨습니다. 네. 중국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저는 그 중국의 입장을 대부분 중국 내에 있는 학자들의 견해들도 그렇고 종전선언은 어차피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북미가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양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네. 그러나 평화협정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을 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전반에서 그런 의견이 아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자꾸 중국이 배후론 얘기하면서 뭔가 북한에게 직접적 영향을 개입해가지고 이 판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 말이 우려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비핵화가 안 돼서 북중 간의 관계 문제도 굉장히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는 달성돼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미 전체의 판을 다 흔들면서까지 비핵화를 방해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잘 치러져서 잘 타결이 돼서 비핵화 가는 쪽으로 방향을 아마 충분히 하도록 협조를 할 거라 보이고 다만 이제 북미 타결 이후에 평화협정이라든가 관계 정상화라든가 북한이 상하게 받을 체제 안전 보장 요소에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북중 간에 상당히 긴밀한 아마 협의는 할 거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